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LH공사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지금 LH공사 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, 영원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을 받아서 네.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인가요? 뭐 네, 하여튼 맞습니다. 그 주변 땅을 엄청나게 사서 네.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정말 잘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는데 네. 이 부동산과 관련, 땅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끊임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끊임없이. 100점 100패. 100점 100패. 네. 100번이나 쌓았습니까? 정책은 25번이니까 25전, 25패. 아, 예. 네. 굉장히 열심히 해요. 네. 25번이나 정책을 내고. 예. 어찌됐든 이 3기 신도시에 투자를 했는데 뭐 대략 어떻게 된 겁니까, 그게? 그러니까 이제 3기 투자 이제 신도시 네. 인재된 건데 네. 과거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네. LH 투자 이제 공사 직원들 한 10명이 밝혀진 건 현재 10명인데 네. 이제 수사를 하면은 이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. 그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은 땅에다가 네. 뭐 그냥 몰빵을 하다시피 한 거죠. 뭐 나무도 심어놓고 했던데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네. 아예 그냥 이게 될 걸로 그냥 사전 정보를 네. 입수를 하고 그렇죠.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알박기 부동산회사는 그거를 한 거죠. 조선일보나 언론들 보도 보니까 난리가 난 게 네. LH 직원이 네. 우리는 뭐 거기 땅에 투자하면 안 되냐 이런 그러니까요. 내부 게시판인가요? 네. 근데 글을 올려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.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은 사실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렇죠. 뭐 만약에 내가 공사 직원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네.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. 사전에 아무 정보도 없이 네. 이 시흥 땅이 정말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내 모든 것을 털어 넣었다. 네. 그리고 뭐 나무도 심었다. 네. 볼 수 있는데 네. 그 주식 같은 거 보면 그 관계자들이 그 정보를 그렇죠. 쉽게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내부 거래자는 네, 그런 걸 못 그걸 하잖아요. 하면 나중에 네. 저기 이익을 한 것을 다 네. 토해내는 그런 게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근데 과연 LH 공사가 그 직원이 이렇게 콕 집어서 이 땅에다 한 거를 사전 네. 정보 없이 했겠느냐? 또 그걸 또 뭐 이렇게 당당하다고 또 그렇게 또 아무리 사내 게시판이지만 이렇게 남깁니까? 그 사람은 아마 이거는 여기에 이 광명 시흥은 당연히 신도시로 개발될 게 뻔하다. 네. 이건 우리 LH공사 직원들이 아니래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. 아니 그러면은 네. 이분이 혹시 딴 데 투자한 게 있으면 거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. 만약에 정말 상관없는 땅에 네. 여기 광명 시흥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했다. 네. 그러면은 뭐 저기 신대림. 그렇죠. 신대림.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. 이제 뭐냐면 이제 기자들도 어느 이제 출입처에 출입을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아, 이 주식에 투자하면은 뭐 돈을 좀 벌 수 있겠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. 네. 예, 왜냐하면 그러면 뭐 기자들 중에 부자가 많게요.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? 제가 정말 들은 얘기로 증권부 네. 출입기자라 그러거든요. 증권부 출입기자 중에 증권에서 돈 번 사람 정말 본 적 없다. 그러니까요. 예. 거래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. 그게 뭐 나름대로의 양심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건데 이 LH공사 직원들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LH라고 부르는데 여기 연봉도 꽤나 높을 거예요. 그럼요. 예. 굉장히 높아요. 그런데 꼭 굳이 공사라 그러면 공기업 솔직히 요즘 정말 취업하고 싶은 곳 1순위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간이 좀 커요. 그리고 전직 그 김현미 국토부 네. 장관이었죠. 네. 전 국토부 장관께서는 그 연끌을 해서 그 젊은이들이 연끌을 해서 아파트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번 거를 질타를 했어요.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.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연끌하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하필 우리 또 정혜연 기자께서 아주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동산 투자 이꼬르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취임 초기부터 그랬습니다.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. 네네. 선견지명이 정말 대단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. 왜냐하면 부동산을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는 투기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. 그렇죠. 투자를 투기라고.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실 부동산은 그때 외부에서는 투기보다는 사실 정말 내 집 한 칸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. 그렇죠. 그랬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을 모두 투기라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들이 늘어난 거예요. 대출도 조금 해주고 왜냐하면은 대출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투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말도 정말 많이 했어요. 2019년도에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말 자신 있다 우리 정부가.
근데 되게 모든 정책에 다 자신감을 표시를 했죠. 그렇죠. 그다음에 제대로 된 건 없지만. 저는 이거 참 이 표현 보고 웃었는데 김동연 과거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. 좌시란 단어 들어봤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계속 근데 좌시를 해서 이 LH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도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 원래 좌시 이거 북한 애들이 북한이 우리한테 왜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옛날 뭐 서울 피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극혐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.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. 이거는 전쟁 선포예요. 전쟁. 그렇게 얘기했고 또 6개월 뒤에는 2020년 7월에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기 세력이라고 본 거였고 또 그다음에 취임부터 시작해서 이날 이때까지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상화하겠다. 그러니까 가격을 그거를 투기 세력을 잡는 것으로 정상화를 하겠다고 한 거죠. 네, 제가 보니까 이 LH공사 공무원들의 투기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엔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없다.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.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일반 착한 국민들은 잘 안 해요, 투기를. 무섭죠. 그쵸? 잘 안 할 때, 잘 안 하면 경쟁률이 떨어지죠.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그때를 노린 것 같고. 지금 이 LH공사 공무원들은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았어요. 이렇게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했는데. 대출 어떻게 받죠? 그러니까 대출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.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나 대출을 잘 못 받지, 이렇게 공무원들은 대출을 잘 받아요. 지금 어디 공무원들 중에 대출 못 받았다는 사람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정부는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50매덕을 대출받아갖고 공무원들이 투자를 하는 세상을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.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 LH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했던 시기가 2018년에서 2020년이에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2년 차부터 작년까지 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때 굉장히 대출 막아놨을 때 아니에요. 안 되던 때였고 대통령은 맨날 투기와의 전쟁, 좌시하지 않겠다, 투기해서 돈 못 번다 그러는데 사실 공기업이 어떤 조직이에요? 공기업 사장은 우리가 낙하산 인사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자리예요. 그래서 다 낙하산이죠.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. 공사 내부에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투기와의 전쟁을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최 기자 말처럼 기회는 이때다.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한다. 그렇죠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하라고 하면서 L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인가요? 그분한테 총괄을 맡겼어요.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한테 수사를 맡겼다고요. 그러면 당연히 꼬리 자르기 가능성이 크죠. 당연하죠.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전수조사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예를 들어 정권의 핵심이 이 신도시 개발 먼저 알고 땅 샀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자신있게, 이게 개인 이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인지 밝히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거물급은 없나 보다. 게다가 그게 아니라 뿌리 깊은 부패. 이 뜻이 뭐냐면, 우리 정부 때가 아니라 이게 뿌리 깊이 전 정부 때부터 이게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. 이 사람들 레파토리가 무조건 전 정부 잘못 아니에요.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동산 값이 안 잡히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 때 잘못이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김현미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게 이들이 잘못이 많다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. 네, 정말 이 부동산 투기했던 거 정말 이거를 단순히 그냥 직원들의 일탈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내막이 있는 것인지는 아마 참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겨서 씁쓸하긴 한데 과연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그러니까요. 정현 기자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촬영 당일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. 2시간 전에. 이런 거를 참 잘 조사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도 내려가고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임 검찰총장으로 강력하게 유력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제가 살면서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 이렇게 꽤 길어요.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통령을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